경남대학교 이재룡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국내 도시광산 산업 발전 방향인데요. 내용은 R&D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산업화에 이어지는 어, 그러한 내용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지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원산업과 도시광산산업에 대한 정의를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원산업과 도시광산산업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출발 물질만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도시광산산업은 기존의 광물 대상의 자원산업에 더불어서 1990년대부터 출발한 신종 사업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발 물질의 다양성 혹은 차이점 때문에 광물 대상으로 하는 자원산업과는 달리 도시광산산업의 R&D 기술은 그 수명이 짧다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산업 프로세스나 R&D 연구 내용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도시광산산업 또한 광물을 대상으로 한 자원산업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도시광산의 그 향후 산업화에 대한 미션은 광물을 대상으로 한 자원산업과도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드린 게 이제 원료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원료 소재, 그리고 기초 소재, 부품 제품,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산업을 표시를 했는데요. 뒤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요 재련 생산 금속은 7종입니다. 그 중에서 5종이 국내 기업에서 재련을 하고 있고요. 몰리와 텅스텐 같은 경우는 발구텍이나 오덱 같은 그 해외 기업이 국내 와서 재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표시한 5대 금속은 국내 재련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5대 주요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그 파워는 우리나라 기초 소재 산업에도 밀접한 영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련 산업들 보시면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얘기하면 이 원료 소재 재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소재 산업, 부품 제조 산업, 이와 더불어서 그와 연관된 산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조선, 건설, 과 같은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주력 산업과 주력 산업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산업을 생산해야 되고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국의 핵심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친환경 스마트와 같은 기존 기술의 업버전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4차 산업 그리고 DNA 사업과 같은 차세대 성장 동력, 4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초 소재, 원료 소재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모든 기초 소재 생산 산업은 친환경 관점에서 고려되고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개발도상국형 추격 대응 또한 필요하고 선진국형 소재 산업의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면 한국형 21세기 산업화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용 금속의 대량 생산에 의한 소재 부품 제조 산업 구조에서 소량이나마 희귀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서 재련 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앞서 이제 많은 발표에서 언급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략 금속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전략 금속에 대한 선정 그리고 이에 대한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U는 CRM이라는 품목을 지정해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제정을 하고, 유럽의 경제 중요성이 높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CRM은 EU에서는 3년 주기로 새로 지정을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기술 수명이 아주 짧은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CM으로 설정을 해서 이와 같은 6개 중점 분야를 설정해서 이 6개 중점 분야는 변경하지 않고 이에 해당되는 핵심 광종만 변형해서 주기적이 아닌 비주기적,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서 전략 금속을 재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산업성 조맥, 그리고 민간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업협회와 같은 기구를 바탕으로 CM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일단 수도 없이 많은 중국과의 경제 마찰, 또 원자재 마찰을 통해서 향후 얘기를 하겠지만 31종에 대한 광종 생산을 주로 하고 있고, 이 외에도 100여 종의 금속 생산을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는 원체 이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광적 여부를 설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자국 공급력, 시장 규모를 고려해서 자국에 보유하고 있는 광종 중심으로 CM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주요 광종에 대한 전략금속화 선정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주요 산업에 대한 핵심 산업,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주요 원자재를 파악을 하고, 이로부터 주요 고려 요소로 수입 의존도, 경제성, 기술성을 고려 팩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거와 더해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광종, 즉 군수산업이나 핵심 보호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핵심 광종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를 직면하게 되고요. 2019년에 다시 이 핵심 광종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소로 연간 1000만 불 이상의 수입 원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수입 의존율이 2위 이내의 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또한 기초 소재와 원료 소재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판단해서 새로운 2020년도에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 전략 회의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소부장 산업이 소부장에 의한 R&D 투자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관련 4개 부처 장관 회의로 실시가 되게 됐고, 또한 이 투자 전략 회의를 통해서 자원 분야에 대한 R&D가 기존 150억 수준에서 연간, 내년부터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R&D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투자 전략 회의를 통해서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 전략을 마련하게 되고요. 또한 이를 토대로 단기 투자 전략, 중장기 투자 전략 또한 수립을 진행을 했고,
기반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기반 전략은 2020년에 자원 분야 로드맵 작성과 시행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원 분야 R&D 투자 전략을 통해서 올해 투자 전략을 마련하게 되고, 이 투자 전략은 R&D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이며, 퍼스트 그룹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고려 사항을 통해서 5종의 금속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7종에 대한 금속 기초 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현재 기술 로드맵 또 산업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기초 소재의 문제점은 소부장을 통해서 익히 저희가 경험을 했겠지만, 일본에서 기초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R&D 투자 혹은 산업화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속 기초 소재의 재련, 시설 및 현황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속의 재련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7종의 범용금속, 희유금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초 소재 산업은 기초 원료 소재를,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기초 소재 산업, 그리고 이와 연관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원료 소재 또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재련 시설이 전국 각지에 대규모로 연간 2,000톤 이상의 재련 시설이 이와 같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재련 시설은 한 군데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는 재련 생산 시설만을 운영해서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련 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련 시설은 거의 대부분의 금속에 대해서 다양한 생산 규모, 즉 연간 100톤 규모의 아주 중소 규모의 재련 시설을 포함해서 연간 2,000톤 이상의 대형 재련 시설 규모까지 포함한 재련 시설을 일본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련 시설의 특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련 시설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 금속을 설정하고, 그 회사가 대기업이 되겠죠.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직영하고 있는 재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원료 공급의 원활성, 그리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폐자원에 대한 공급 여부, 원료로서의 공급 여부가 아주 불확실성하고, 또한 그 다양한 원료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재련 시설이 거의 전체 재련 시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가 기초 원료 소재, 즉 금속을 생산하는 재련 시설 혹은 재련 산업 현장을 운영하기에는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광물 위주로 재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이 시설은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원료로 한 재련 시설의 운영 현황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금속 광물을 대상으로 한 재련 시설과 겹칩니다. 위치가. 즉 기존의 광물 대상으로 한 재련 시설 그 주변에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을 원료로 한 재련 시설이 같이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재련 회사와 자본 및 기술 협력을 통해서 도시 광산 산업, 즉 폐기물로부터 금속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존의 재련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자본 및 기술 협력을 통해서 폐기물로부터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폐자원의 원료 확보 문제도 일본 또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원료에 대한 생산 단가라든지 경제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주요 회수 금속을 설정해서 폐기물로부터 금속 재련 회사를 R&D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였을 때 개발 후에 금속을 생산하는 시점에서 앞서 수도 없이 많은 금속 가격의 유동 요소로 인해서 그런 금속 가격이 수지를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 혹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단체 협의회에 의해서 이러한 생산 원료에 대한 매입 보증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D 또는 생산 시설의 운영 특징을 가지고 일본은 백금족, 히토류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금속에 대한 금속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또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이제 상세히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요소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 이상의 고순도 금속에 대한 국제적 인증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순도 금속을 생산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 혹은 유럽의 이 6-9 인증 회사 혹은 기관의 순도 분석을 의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또한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다양한 금속 원료 소재 생산으로 고순도의 다양한 금속 소재와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해외 진출 기업 현황입니다. 거의 남미를 위주로 해외 자원개발 회사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출 기업들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메이저 회사가 일본의 6대 금속 생산 메이저 회사가 있죠. 니테스를 포함해서 세키스이, 도호 이런 기업들이 2개 회사 이상이 공동 지분 혹은 기술 투자를 통해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최근에는 남방 국가를 위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백금과 몰리, 코발트와 같은 주요 일본의 수요 금속을 대상으로도 지금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해외 자원의 투자 전략은 한 기업이 아닌 국가와 2개 이상의 일본의 주요 메이저 기업의 공동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해외 광물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으나 현재 북방 국가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자원 혹은 도시광산의 기초 소재가 될 수 있는 금속의 생산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자원, 도시광산 산업의 R&D, 산업화에 필요한 투자 우선 순위를 분석하게 되면 첫 번째, 국내 핵심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에 필요한 금속을 파악하고요. 또한 특정 국가, 여기서는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금속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원료 소재 무역 역조가 심한 원천 소재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이제 금속 재련에 있어서 재련 공정은 환경 오염 유발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를 해서 R&D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또는 이와 병행해서 한국형 자원개발, 도시광산 기술 개발 전략이 설정이 되고 이게 개발이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국형 R&D 투자에서는 국내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 IT, 환경, EMS,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융합한 같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자원개발, 재활용, 융합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투자 대상 국가로는 남방국가 혹은 북방국가를 위주로 투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북방국가의 경우는 일본이 아직 진출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국가 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형 자원개발 혹은 자원기술의 투자 전략을 마련한다면 신북방은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우선적인 투자 국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자원산업 육성을 위해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술의 수명이 상당히 짧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4개 연관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생산 100톤 규모의 재련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고요. 이 연 100톤 규모의 중소형 금속 생산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재련 시설을 확보했을 때 이에 대한 경제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고순도 물질에 대한 분석 기술을 시급히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다양한 주력 산업의 발상 폐자원에 대한 산업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수명이 짧은 첨단 제품이나 부품 이에 대한 재활용 산업에도 기초 원천 소재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